동기라는 게 최종적인 종착점이 나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는 타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. 타인을 향한 관계라든지 외부적으로 가는 관계들은 어느 순간 동기가 좀 단절이 돼요. 근데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불확실성이거든요. 뭔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, 내 미래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자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윤규 변호사입니다. 제가 스터디언 같은 경우는 몇 번 이렇게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저는 현재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공부법 학회 회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과 그다음에 자기 개발, 공부 폭넓게 좀 아우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일단 우리가 동기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. 내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 때문에 생기는 동기,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그러는데, 내부에서 우러나는 동기라는 게 하나 있고요. 그다음 외발적 동기, external이라는 게 있는데,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. 아니면 뭔가를 사준다든지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를 사줘라고 한다든지, 오늘 공부했으니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줘라든지,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. 그래서 동기라는 게 최종적인 종착점이 나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는 타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. 타인을 향한 관계라든지 외부적으로 가는 관계들은 어느 순간 동기가 좀 단절이 돼요. 근데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불확실성이거든요. 쥐를 갖고 실험을 해보면요. 버튼을 누르면 막 먹이가 나오는 게 있고, 하나 누르면 먹이가 안 나오는데,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걸 당연히 누르잖아요. 이제 만족이 되면 그때부터 뭔가 안 해야 되는데, 중간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. 누르면 나왔다 안 나왔다는 재밌는, 뭔가 불확실성 있는, 쥐가 자꾸 이제 그걸 누르는 거죠. 그래서 이 연구를 처음에 스키너라는 분 이후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알게 됐는데, 사람이라든지 기본적인 동물은 불확실성에 반응하는구나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동기부여할 때 뭔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무조건 해요. 그래서 저는 디폴트 값이 되게 다른 게, 어떤 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어요? 라고 물어보면요. 일부러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. 당연히 할 수 있지라는 게 제 마음 세팅이 좀 돼 있어요. 물론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죠. 실제 해보면은 재능이 없는 것도 있고 운이 안 좋은 것도 있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저는 무조건 해봅니다. 무조건 하는데 시시한 일을 잘 안 해요. 그래서 뻔하고 해봤거나 당연한 일들은 이제 저보다는 그 일을 훨씬 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맡기는 편이고, 제가 했을 때 뭔가 이거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다는 일 무조건 하는 편입니다.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선택한 데 대해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금연하겠다면 그 이후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. 금연하겠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책임질 수 있으면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.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친 듯이 책임질 준비를 해본 거죠. 하루하루 거의 지구 탈출한다는 노력으로 딱 잘 때 누워가지고 내가 과연 이 일을 오늘 하루 종일 잘 했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끼면요. 뭔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, 그 쥐가 막 버튼을 누르듯이 먹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, 내 미래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자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좀 괴롭게 살고 있어요, 인생을. 뭔가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일을 자꾸 하니까 도전 정신도 있고 내면적 동기는 엄청 충만하죠. 그렇죠. 피로도도 마찬가지로 장난 아니게 또 오는 부분도 있죠. 어쨌든 근데 동기 유지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항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난이도가 조금씩 높은 일들을 자꾸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느 정도 일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고, 그 다음에 여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료는 무엇이었는지, 이거를 소화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 좀 다 적거든요. 모든 걸 다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. 그러면은 사실 두 번째 요소는요, 머리로 할 수 있다 해서 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몸이 할 수 있는 거,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. 아니면 옛날보다 늙어가지고 이제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조합을 해서, 그러니까 슬픈 거는 과거보다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. 제가 5년 전, 6년 전만 해도 막 처음에 유튜브를 하거나 공부법 처음 할 때는 막 거의 날아다니는 느낌이었는데, 지금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하면서 일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고, 난이도는 유지를 해요. 난이도는 유지를 하지만 일의 개수라든지 종류를 줄이면서 자꾸 동기가 부여될, 그 속에서 즐거움과 성취와 도파민이 나오는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, 우리가 뇌썩음이라 그래서 브레인롯이라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작년 올해의 단어였었는데, 이런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저품질의 막 컨텐츠의 도파민을 자꾸 써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쇼츠 봐요. 릴스도 보고 그런데 그런 거는 진짜 한두 번 정도 오락용으로 보는 건 상관없지만 맨날 밤마다 그걸 붙잡고 있는 데인지 그러면요.
어떻게 보면 정말 내 삶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정말 저질스러운 컨텐츠에 내 도파민을 자꾸 거기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. 근데 내 삶에 정말 품격이 있고 퀄리티가 있는 일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삶에 그런 일은 존재하거든요. 자꾸 그런 일을 찾고 발굴하고 거기에 도전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내가 실패를 할 때도 기록을 한다면 다음에 또 다른 도전과 동기부여로 연결이 되거든요. 근데 실패하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난이도를 설정하고 일부러 어려운 일을 자꾸 도전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그거를 어디 한 곳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업무 그 파일들이 다 있잖아요.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파일의 첫 페이지가 다 계획이에요. 계획과 피드백이에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? 이제 PD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 하면은 저번에 이거 어떻게 했더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해당 파일 첫 면에다가 그 모든 걸 기록해 놓으면 켜자마자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하는지 쭉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공부할 때 보면요. 학생들이 보면 학습 일지 같은 거 쓰고 막 기록을 되게 잘하는데 사회인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하고 이쁘고 멋있는 쪽으로 많이 가요. 그거는 그 희소성과 그걸 쓴다는 부분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진짜 인생의 성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첫 번째 페이지 비워놓고 거기다 자꾸 채워나가고 기록하고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할 때 파일마다 날짜를 시간을 다 적거든요. 그래서 이걸 딱 봐도 이 일은 한 3달이 걸리는구나. 이건 한 2주면 되는구나. 하루 만에 되는구나. 이런 걸 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죠. 자꾸 그걸 기록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몸에 이제 생체 시계라는 게 있잖아요. 아침에 언제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삶의 리듬도 하나의 생체 시계에 따라 돌아가는 거거든요. 시간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키우다 보면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더 쌓이기 시작하죠.